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희진의 공부 12호로입니다. 이번 꼭지는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사족 비슷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연말이 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정리할 일도 많고, 예를 들면 건강검진을 12월 말에 몰려서 받는 거는 별로 좋지가 않으니까 그걸 또 상기하게 되죠. 건강검진이 이제 짝수, 홀수, 연도대로 하니까 저는 홀수여서 올해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바빠가지고 아직 못 받았어요. 이래저래 연말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원래 12월 달은 31일까지 있는데 되게 짧게 느껴지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되게 짧게 느껴져요. 예전에는 망년회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망년회. 근데 이 망년회가 그 망할 망자에다가 마음심자거든요. 원래 이제로는 잊을 망자죠. 그러니까 한 해를 잊어버린다. 그래서 이제 한때 이 망년회라는 말에 대한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 이제 송년회, 한 해를 보낸다. 혹은 연말 모임 이런 말을 쓰죠. 물론 저는 연말 모임이나 송년회나 다 저 혼자 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올해 저는 일이 많았어요. 평소에 원래 하던 일이 있었는데다가 이 팟캐스트를 정식으로 시작하면서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일 중독자이기 때문에 일이 평생 많았다고 할 수 있죠. 일 외에 다른 삶을 기획하지 못하는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죠. 일이 많을 때 이게 막 초과가 되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새벽에 막 너무 잠이 쏟아지는데 어두운 새벽에 먼 곳으로 강의를 가야 할 때 새벽에 아침에 막 죽을 각오로 일어나야 될 때 있잖아요. 너무 자고 싶은데. 그리고 낯선 먼 곳으로 강의를 가는 것. 지난주군요. 비가 많이 왔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늦은 시간에 11시가 넘었는데 낯선 곳에서 택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택시가 안 지나다니는 곳 있잖아요. 그럴 때는 스마트폰에 앱을 깔아가지고 택시를 콜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못하니까 갑자기 집에 갈 수 없다는 생각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정신의 공부를 어쨌든 시작을 했으니까 개인적으로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지만 또 마음대로도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인한테 이런 호소를 했어요. 나 녹음실에 들어갈 때 말을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꼭 구술 시험을 보는 느낌이다. 그랬더니 제 친구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더군요. 그래, 참 너 고생한다. 그래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이제 앞에 가로치고는 이런 말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나이에 일할 수 있다는 것이 혹은 그 나이에 바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일종의 이제 저를 위안해 주는 건데 컴포트죠. 컴이 이제 같이 한다는 뜻이고 포트가 이제 힘이라는 뜻이니까 힘을 주는 그 친구가 저의 상황을 감사한 일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감사하다는 말이 잠깐 생각을 해보니까 이 경쟁사회에서는 감사하다는 말을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감사하다는 것이 어떤 상황에 게으르게 만족하는 것 혹은 현실 안주나 부정한 현실을 인정하다는 이런 뜻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사하다라는 말을 참 안 하는구나. 그 말에 되게 인색한 사회고 하더라도 이제 의례적으로 하는 거죠. 식당에서 나올 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감사의 의미가 반드시 범사에 감사하는 이런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감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어의 고맙습니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리가또 고자이마스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직역을 하면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걸 직역하면 나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래요. 이게 굉장히 좀 충격이었어요. 나는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 몸이 여기 없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한국어에도 있어요.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겸손함을 표현할 때 이제 이런 말을 주로 쓰는데 내 몸을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하찮은 존재면 지구상에서 내가 있을 공간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덕분입니다라는 표현도 있죠. 아니 이거는 뭐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선생님 덕분이죠. 이렇게 쓰죠. 이것도 어떤 면에서 이제 자기가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아리가또 고자이마스나 나는 여기 존재하지 않습니다. 몸둘 바를 모르겠다. 덕분입니다. 모두가 좋은 의미에서 자아를 자기 몸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것이죠. 감사라는 것은 고맙다기보다는 겸허한 상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편 이제 올리버 sak스의 책 중에서 고맙습니다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레디투드. 올리버 sak스가 죽음을 앞두고 쓴 에세이를 모은 짧은 책입니다. 근데 이제 제목이 고맙습니다죠. 이 올리버 sak스가 희귀암에 걸려서 이제 사망했잖아요. 그것도 안구 흑색종이라는 그 암이었는데 이게 이제 간으로 전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정도밖에 이제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올리버 sak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두렵지 않은 척 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무엇보다 강하게 느끼는 감정은 고마움이다. 나는 여태까지 인생을 사랑했고 또 사랑받았다. 사람들이 임종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죽을 때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임종 경험이 저는 3번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평생 어떤 식의 어려움이 많으셨습니다. 그것이 이제 큰딸인 저한테도 많은 영향을 줬는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고맙다는 말이. 마지막 말씀이셨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평생 동안 엄마가 저나 주변 사람들한테 고맙다라는 말을 그러니까 물론 하셨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주 하시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 고맙다는 말을.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자기가 사라질 쯤 됐을 때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 전에 어머니하고 저의 관계와 제가 느꼈던 모든 것을 상쇄시켜 줄 만큼 아주 기쁜 마음으로 남아 있습니다. 즉, 이 감사라는 그 감정은 어떤 감정이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만족하고 연결시키면 안 됩니다. 감사라는 것은 만족이라든가 불평불만을 안 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를 버리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기를 버리는 상태. 버리고 또 채우는 거죠. 예전에 아주 힘들 때가 있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뭐 잠도 안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이 막 균열이 일어나 석류처럼 뇌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태. 그런데 제가 어떤 책을 그때 봤는데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이 말을 반복하라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맡깁니다. 근데 이 구절을 읽었을 때 갑자기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물론 이 책은 약간 기독교 베이스의 책이지만 그건 전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이 상황에 맡깁니다. 이거를 갖다가 반복했어요. 밤에 잘 때마다. 그러니까
잠들 때까지 계속 천천히 말을 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저를 맡깁니다. 근데 원래 고맙습니다라는 이 말은 고통스러울 때 하기 힘든 말이잖아요. 지금 자기가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감사하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당연히 안 생기고 화가 난 상태거나 불평불만이거나 무기력하거나 뭘 굉장히 겪어내는 상태인데 뭐가 고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고통스러운 순간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치열하게 삶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치열하게 삶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나쁜 뜻은 아닙니다. 삶에 지금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약간 거리를 두거나 이 삶에서 나를 빼내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현실에 직면할 수 있으면서 살아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슬픔이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거나 해방시킬 수 있는 인식으로서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감사하다고 표현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좀 다른 단계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내맡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에고를 버리고 나를 현실에 그냥 내버려 두겠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닥쳐올 것 또한 받아들이겠다. 여기서 감사하다는 것은 세상의 부정이나 문제에 무관심하거나 그 상관없이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초연함이라는 거예요. 초연함. 세상사나 고통에 대해서 초연함을 가질 때 이 감사의 표현은 우리 인간을 에고의 드라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도 아니고 동의하지는 않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를 쓴 C.S. 루이스라는 그 유명한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 이제 영문학자이고 수많은 책들을 썼는데 사실은 이분이 제일 많이 쓴 관심 분야는 고통입니다. C.S. 루이스가 이 사랑하던 이제 여성이 사망했어요. 상실을 한 거죠. 59세에 처음으로 이제 사랑하는 여성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깊은 사랑에 빠졌지만 이제 여성이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죠. 이 실화를 그린 영화가 1993년 영국에서 만들어진 리처드 애턴버러 감독의 섀도우랜드입니다. 안소니 호킨스가 루이스로 나오고 이 데브라 윙거가 그 상대 역으로 나오는데요. 이때 아주 명대사가 나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인데 저는 이거를 아주 벽에 써붙이고 살아요. 뭐냐면 지금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이다. 지금 고통은 그때 행복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고통은 옛날 행복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면 고통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고통과 행복이 이퀄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죠. 나는 고통이 훨씬 심했다. 그거는 지금 고통이 예전 행복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보통 하는 말이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고통들이 있을 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고통에 빠졌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이 생각에 빠져 있으면 계속 고통스럽죠. 이 얘기가 아마 가장 잘 표현되고 실제 소설 속의 대사로 나오는 그 책이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 이게 원래는 생활성서라는 잡지에 수필처럼 한 말씀만 하소서 이렇게 연재가 되다가 이거를 나의 가장 소중하다는 뜻의 나의 가장 나종 진이인 것이라는 소설로 재탄생해가지고 이제 이상문학상을 받았죠.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바로 그 얘기입니다. 실제로 이제 박완서 선생님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어요. 근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해서
너무나 많은 방황을 하고 너무나 많은 상담을 하고 그러다가 어떤 소박한 수녀님을 만나게 되는데 그 수녀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동생이 그렇게 속을 썩이는데 맨 처음에는 하느님한테 왜 저한테는 저런 동생을 주셨습니까? 이렇게 막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떤 깨달음이 왔냐면 아니 내가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라고 뭐 잘난 동생만 있으라는 법이 있냐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감사의 마음은 내가 뭐라고 이거하고 굉장히 관련 있는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Y미에서 Y낫으로 바뀐 거예요. Y미에서 Y낫으로. 나라고 왜 그 고통에서 자유롭겠는가. 그러니까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가 아니라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나만 특별히 생각해서 나한테는 그런 고통을 주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고통에 대해서 다르게 생각하고 이 고통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하지?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든 사람이 부모님과 헤어지는 거는 당연하고 모든 어머니들이 행복하지 않을 수 있는데 나만 예외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고통이 오는 걸 수도 있죠. 그래서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상황에 맡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집착했던 그 에고의 드라마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효과를 많이 봤어요. 개인적으로 힘들 때 고통이 경감되는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이런 사고방식을 한번 권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고맙습니다라는 사고. 이게 상황이 더 나쁠 수도 있는데 그나마 고맙습니다. 이 뜻이 아니에요. 돈을 100만 원을 잃어버렸는데 1000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에서 다행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나한테는 어떤 고통도 삶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이 예외가 아니라는 거죠. 상실을 비롯한 고통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외부의 어떤 식의 충격적인 사건에 의해서 손상을 입는 상태를 말하죠. 근데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의지나 행위는 고통받은 지금 현재의 상태의 내 자아를 잠시 내려놓고 버림으로써 고통이 감소되거나 상대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은 근본적으로 현재의 자아를 잠시 버리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번 불면의 밤이 있으실 때 누군가한테 자기를 낮추는 거죠. 도와주세요. 고맙습니다. 저 자신을 맡깁니다. 이 얘기를 한 10번쯤 하면 혹시 알아요? 잠이 올지? 한번 권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올해의 임무를 혼자 정해요. 물론 저 혼자 정하는 겁니다. 혼자 정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다가 간혹은 이제 그 당사자한테 편지나 선물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이제 혼자 감사하다 하고 말고 상대방한테 알리지도 않고 뭐 아무것도 안 보냅니다. 그런데 저한테 올해의 인물은 이 팟캐스트 구독자 여러분이에요. 구독자라는 이 존재가 저를 변화시키고 다른 방향으로 이끈 측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변화하게 된 굉장한 중요한 요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저한테 올해의 인물은 구독자 여러분이에요. 특히 후원금을 내주시고 구독을 권해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고 사실 이 모든 것이 극도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료 인문학 콘텐츠 팟캐스트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준 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물적 기반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저도 이제 몇 가지
구독하는 정기 간행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독자의 입장에서 간행물들을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위치성을 바꿔서 생각하게 된 것도 제가 이거를 하면서이겠죠. 그래서 비판이나 혹은 다른 생각이 있더라도 그거를 전달하는 방식이 굉장히 달라지고 그다음에 그 매체들이 하나하나가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그게 객관적이든 객관적이지 않든 제가 만드는 입장이 돼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내년에도 제가 좋다고 생각하는 콘텐츠, 저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 보통 하는 말 있잖아요.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